오랜만에 외부에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The Next NFT 2023 컨퍼런스입니다. 사실 부자TV에서 예전부터 NFT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강의를 해드리면서 좀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정말 좋은 계기로 부자TV가 같이 협력해서 이 컨퍼런스가 열게 되었습니다. 띵거에서 주최하게 되는 컨퍼런스인데, 여러분 NFT가 기본적으로 디지털 아트 콘텐츠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다양한 서비스와 디지털 자산 시장을 혁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컨퍼런스에서는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할 거냐, 일단 NFT 전반에 걸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는 유익한 시간으로서 차세대 NFT 사례들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AI와 그다음에 실물 자산, 메타버스에서 만들어질 다양한 새로운 디지털 경제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 여러분들도 간접적으로 차세대 NFT는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NFT와 메타버스로 나타날 새로운 금융 생태계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는 시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컨퍼런스로 떠나보시죠. I'm on the next.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자TV 보면 부자 되는 거예요? 저는 마이크레체인의 남윤호 대표고요. 현재 핑거 패밀리의 메타버스 총괄하고 있습니다. 거기 독도버스를 총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독도버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도 제가 좀 감명 깊게 들었던 게, 일단 올해 10월에 구글 플레이 1위를 또 차지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10월 26일 날. 네, 어떻게 좀 만들게 된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마이크레체인은 기본적으로 ICO를 해서 그 크립토를 갖고 있어요. 그게 게임이랑 결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걸 시도하고 있는 찰나에 이 메타버스라는 이름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잘됐다, 메타버스로 패킹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하고 나니까 이제 국민적 관심들이 좀 더 모이게 된 거죠. 관심은 늘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독도버스가 사실 국내 유일하게 금융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도 유명한데, 최근에 독도버스 흐름은 또 어떠한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금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나, 중요한 게 아직 법적으로 금융이 디지털 자산과 결합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추이를 좀 봐야 돼요. 반드시 디지털 자산은 결합이 될 거고요. 아시지만 제도권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유저를 만나고 있고 유저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고 유저와 비즈니스 릴레이션 하고 있는 독도버스가 빠를까요? 아니면 신규 언어사가 빠를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 그리고 팬을 중심으로 계속 서비스를 맛배기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아까 이제 강연 들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오징어랑 고등어를 잡았더니 네네. 그게 실질적으로 집에 배달이 왔다. 네네. 이게 굉장히 좀 재밌었고 네네. 좀 신박했던 이벤트가 아니었나 네네. 싶은데, 혹시 또 연말 연시 앞두고 추가적으로 기획하고 계신 이벤트도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센 얘기가 있는데, 이제 물고기가 잡혀요. 현재 70종이 있는데 이 물고기랑 물고기를 합치면 새로운 물고기가 나와요. 그게 NFT를 발행이 됩니다. 교배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물고기는 실제 물고기가 아니라 가상의 물고기들이에요. 그럼 굉장히 이쁩니다. 저희가 3D로 나오는데 그런 NFT를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싶거나 팔고 싶거나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내년 1월, 2월에 이제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건 아직 이미지는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굉장히 예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되면 우리 NFT가 엑스인피니티 이상 버금가는 재미있는 게임성 NFT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전 인공지능 음악 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모션 앱의 장순철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강연을 들었을 때 좀 흥미로웠던 게, 메타버스 세상 내에서의 우리가 공연을 보고 그리고 AI 음악을 또 작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우리가 현재 이제 생활을 살 때 있어서는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 많은데, 그렇게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이런 부분이 앞으로 메타버스 AI 쪽으로 좀 뻗어나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보고 있는 이제 메타버스에서의 음악 경험은 기존에 있는 음악 경험의 거의 모든 총체적인 분야를 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연주하거나 창작하거나 공연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면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메타버스에다가 굳이 음악에 특화된 공간 또는 이제 이런 기술들을 만드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더라도
모두가 가수가 될 수는 없었어요. 근데 게임이 없었던 시절, 디지털 게임이 없었던 시절에 우리는 판타지 공간 속에서 칼을 휘두를 수 없었듯이 저희가 만드는 메타버스 음악 공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음악을 엄청 잘하지 않더라도 가수가 될 수 있는 공간, 뮤지션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인공지능 음악 기술이 도울 것이고,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화려하게 공연 공간 속에 올려놓게 되겠죠. 그러한 이제 새로운 생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AI 기반의 앞으로 음악적인 기술을 우리가 좀 밟아 나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기술은 이제 보다 쉽게 메타버스 공간 속에 음악 경험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인공지능 기술이 돕기도 하고 어떤 음악 데이터들, 음악 소리들 있잖아요. 네, 음악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피아노 소리라든지 기타 소리, 그리고 내가 가창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쉽게 어떤 캐릭터에 매핑이 되거나 캐릭터가 생성이 되거나 그리고 캐릭터가 연주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핵심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핑거 기술 연구소 총괄인 서영준이라고 합니다. 핑거는 지금 2018년도 5월에 블록체인 센터가 만들어졌는데요. 예,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블록체인 관련 사업 쪽에 코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 가지 좀 궁금했었던 게 앞으로 그러면 궁극적으로 핑거가 좀 지향하는 미래의 핀테크 비즈니스 구조는 또 어떠한가가 좀 궁금했거든요. 일단은 이제 기존 시장과 그다음에 디지털 세상이 같이 공존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오게 되면 기존에 하던 뭐 통화 체계부터 금융 시스템 체계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가상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서로 상호 교류가 되면서 뭐 그런 것들을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 예,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컨퍼런스 제목이 더 넥스트 NFT잖아요. 혹시 일단은 현재 NFT의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 NFT의 진행 방향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NFT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일단 디지털 아트에서 시작해서 이미 다들 그 서비스 가치를 NFT에 담아서 지금 하는 거는 다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 등가 방식에 의해서 그 형태로 실물 자산 쪽으로 옮겨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조각 투자라든가 뭐 이런 형태, 그런 쪽으로 좀 계속 갈 것 같고요. 또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가상 세계에서 발생하는 것들과 호환이 되고 교류가 되고, 그런 형태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농협은행 R&D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봉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사실 이 웹3 그리고 NFT에 있어서 또 이 제도권의 과연 역할과 위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요. 웹3나 이런 새로운 기술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제도가 따라야 되는 게 분명하고요. 그러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제 관심을 갖고 가이드라인을 만들든지 해서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다양한 뭐 기술 분야에 있는 핀테크 기업들이라든지 다른 기업들과 함께 이 관련된 부분을 진지하게 같이 뭐 토론을 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이 어떻게 보면 아직도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제도가 정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말씀하셨던 웹3도 당연히 그 부분의 일환으로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사실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가상 자산, 가상 세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이제 우려하실 것들이 개인정보 보호 이쪽으로 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쪽에 대해서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가 가장 큰 문제이고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FT도 결국은 소유권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유권 개념으로 보고 기본적으로 우려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된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데이터 금융, 데이터 경제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활성화되는 가장 키 역할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바오바 파트너즈 대표 최진범입니다. 오늘 사실 강연에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다뤄주셨던 게 메타버스 VR 뱅크였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좀 찾아보기로는 KB증권과 핑거와 또 같이 협업해서 최초의 VR 뱅킹을 개발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과연 또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이루어지는지 좀 생소하신 분들이 여전히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아무래도 최초로 나온 거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와 그리고 기존 뱅킹과 어떤 부분들이 가장 크게 다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이런 오큘러스 같은 다른 디바이스랑 연동시키는 게 그런 시도를 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는데 다행히 KB에서 이번에 이제 실증 사업으로 저희와 함께 이제 진행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개발자들이랑 이것을 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좀 찾아내가지고 지금 이거를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공인인증서와 이 헤드마운트 디바이스라고 하는 오큘러스랑 연동시키는 것을 찾게 되었고요. 보통 이제 스마트 뱅킹을 VR 뱅킹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단순히 스마트 뱅킹에 있는 이미지가 뭔가 3D화가 된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스마트 뱅킹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씨로만 주로 이루어져 있다 보고 제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찾는데 조금 어려움이 젊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는 이제 좀 더 시각화하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그냥 정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체 그냥 내 눈으로 보는 형태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 화면 속에서 띄워놓고 이제 연동을 하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새삼 리포트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은 채로 NFT 컨퍼런스에 함께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시대가 또 열릴 수도 있겠구나, 또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들을 또 배우고 그리고 한번 경험도 해보고 또 자체적으로 생각도 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다가오는 미래를 너무 거부감스럽게 반감을 가지면서 방어하기보다는 이러한 미래가 지금 우리 생각보다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또 어떠한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일단 우선적으로 이러한 흐름에 내가 반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흐름에 맞춰서 좀 따라가게 되는 유행을 어찌 보면 선도는 못하겠지만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되세요.